자, 두 번째 개념은 덧셈의 연산법칙입니다. 우리가 앞에 개념에서 유리수의 덧셈 뺄셈은 초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덧셈과 뺄셈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공부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덧셈에 관한 성질만 공부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연산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덧셈의 교환법칙이에요. 자, 교환한다. 교환하는 거는 뭔가를 바꾼다는 얘기죠. 교환법칙, 뭔가를 바꾸는 법칙인데 선생님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리가 바뀌어도 계산 결과가 같을 때 우리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플러스 2와 플러스 2라는 양수와 플러스 3이라는 양수를 더해봅시다.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더하는데 선생님이 더하는 이 두 수의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플러스 3을 먼저 쓰고 더하기 플러스 2. 둘 다 똑같이 플러스 5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어떨까요? 음수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요, 어차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의 차를 먼저 구하죠. 여기서 절대값 2, 여기서 절대값 3. 차는 1이고 큰 수의 부호를 붙이는 거니까 이쪽 계산은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바꿔볼까요?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 자리를 바꾸고 더해볼게요. 자리를 바꾼다고 그래서 두 녀석의 절대값의 차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차라는 건 항상 어디에서 나오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큰 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결과도 1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덧셈은 양옆에 더하는 수를 자리를 바꾸어도 결과가 바뀌지가 않아요. 모든 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 가시나요? 아, 교환법칙이라는 건 조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면 더하는 두 수의 자리를 바꿔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까 교환법칙이 자리를 교환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볼게요. 자, 두 수 A, B에 대해서, 즉 이 A, B는 어떠한 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그 결과가 항상 같다. 자, 요 말이 한글로 해석하면 여기 위에 선생님 한글로 써놨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 잘 안 하시는 분 있던데 혼납니다. 아시겠죠? 아, 나는 다 아는데. 난 전에 공부했던 건데. 나 완벽하게 기억하는데. 선생님도 알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 거. 단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한 줄 더 쓰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기억할 걸 1년 반 동안 또 기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더라도 선생님이 쓰는 건 필기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계속 해볼게요. 자, 즉 덧셈은 더하는 두 수에 무엇을 바꾸어도 선생님 여기다 뒤에다 자세하게 써놨네. 그렇지. 또 써놨네. 자리를 바꾸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이때 덧셈은 교환법칙, 자리가 바뀌어서 교환인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 썼던 예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다 쳐놓기만 해볼게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자리를 바꿔서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해도 똑같다. 자리를 바꿔도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어떠한 강력한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게 되냐면요. 자,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아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는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차근차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요. 얘랑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해요. 요렇게. 그러면 자, 플러스 2 플러스 그다음에 얘가 5겠죠? 네, 플러스 1 플러스 이제 얘가 자리가 바뀐 애가 5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플러스를 한쪽에다가 쫙 몰아놓고요. 마이너스를 한쪽에다 쫙 몰아놓는 게 가능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부호가 다른 걸 더하는 것보다 부호가 같은 걸 더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우리가 수직선으로 이해를 해도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왼쪽으로 3칸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1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4칸 가고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2칸, 1칸을 간 다음에 거기서 왼쪽으로 3칸, 4칸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세수 ABC에 대해서, 자, 이제 3개예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 앞에 거를 먼저 더하나 뒤에 거를 먼저 더하나 그 결과가 항상 같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덧셈을 연속해서 할 경우 뭐가 바뀌어도 연산 순서. 자, 덧셈의 순서예요. 앞에 덧셈을 먼저 하든 뒤에 덧셈을 먼저 하든 연산 순서가 바뀌어도 그 결과가 같다. 이때 덧셈은 뭐가 성립한다? 자, 결합법칙. 결합법칙. 뭔가 두 개를 짝지어서 결합시켜서 걔네들 먼저 하는 거잖아요. AB 결합해. 결합법칙. BC 결합해. 결합법칙.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이게 성립한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와 플러스 5라는 애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덧셈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덧셈을 먼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뒤에 덧셈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뒤에 덧셈을 먼저 해도 계산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강력하게 우리가 덧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먼저 확인을 하면은요. 교환법칙은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양수와 음수를 따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넣는 게 가능했고요. 결합법칙은 이제 우리가 덧셈은 원하는 부분만 먼저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양수끼리 먼저 더하고 음수끼리 먼저 더해서 그 다음에 이 덧셈을 맨 마지막에 한 번에 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숫자를 부호가 막 섞여 있는 애들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양수는 한쪽에다 싹 몰아넣고 음수는 한쪽에다 싹 몰아넣은 다음에 양수끼리 계산하고 음수끼리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그거 한 번만 부호가 다른 걸 계산하는 애들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내용 여기에 나와 있어요. 즉 위의 덧셈과 덧셈의 교환 법칙과 자리가 바뀌어도 돼, 결합 법칙, 순서가 바뀌어도 돼,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다. 별표 2개 쾅. 이게 뭐 시험에 나와. 그건 아니야. 근데 이 테크닉으로서 우리가 덧셈 연산을 하는 거와 앞에서부터 성실하게 차근차근 부호가 섞이건 말건 나는 꾸준히 내 갈 길 갈게요 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당연히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선생님이 써놔봤어요. 자, 극단적인 예를 써놔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은 플러스부터 쓸 거예요. 왜?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그러면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3이 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오는데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오겠죠? 다시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오면서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몰아넣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무슨 법칙? 이게 결합 법칙. 뭔 소리야. 자리가 바뀌는데, 그치? 교환 법칙. 너무 빨리 썼지. 그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데, 자, 플러스를 다 앞으로 밀어넣고 마이너스를 다 뒤로 밀어넣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는 플러스가 덧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어도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플러스 1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오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는 게 가능하죠.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모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뭐가 덧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리를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냐면 플러스 5 플러스 1 자,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5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1칸 가면 오른쪽으로 6칸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4칸 그리고 왼쪽으로 3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2칸 가면 왼쪽으로 9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게 되면 어때요? 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큰 수의 부호 붙여주고 해도 되고, 오른쪽으로 6칸 가고 그리고 왼쪽으로 9칸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편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계산은 뺄셈 연습입니다. 자, 뺄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얘의 부호가 바뀌면 이게 더하기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요.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2.2 이게 마이너스 5.2로 바뀌면 앞에가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자, 부호가 똑같은 두 수의 합이니까요. 숫자끼리 먼저 더하면 7.4에다가 공통 부호를 붙여줍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플러스 3에서 요거를 부호를 바꾸면 앞에가 플러스로 바뀐다. 자,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덧셈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 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8칸 가면 오른쪽으로 8칸 간다. 부호 생략 8. 자, 4번 볼까요? 자,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덧셈 뺄셈이니까 통분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5분의 5배 되니까 분자도 5배 되면 5.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통분도 같이 하면 되죠. 15분의 3배 됐으니까 6. 자, 그러면 음수와 음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부호니까 여기는 숫자끼리 더하면 15분의 11 똑같은 부호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5번 볼게요. 5번은 이걸 약분하면 분모가 5가 된다는 게 바로 보이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분수 열심히 하신 거예요. 자, 얘를 소수로 바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리 기왕에 하는 거 소수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소수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10분의 4니까 0.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가 빼는 수의 부호가 바뀌면서 얘가 덧셈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1.2 이렇게. 자,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하고 있으니까요. 절대값 숫자들의 차를 구합니다. 1.2에서 0.4의 차를 구하면 0.8이 되고요. 숫자가 큰 녀석의 부호를 붙여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6번 볼게요. 자, 통분을 해야 되는데 6으로 통분을 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통분한다고 부호는 안 바뀝니다. 6분의 3. 그 다음에 빼는 수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네, 앞에 빼기가 더하기로 바뀝니다. 6분의 2배 됐으니까 2배 하면 4.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3에다가 플러스 6분의 4라는 부호가 다른 양수를 더하고 있으니까요. 자, 부호가 다르니까 수들의 차를 구합니다. 6분의 4 큰 수에서 6분의 3 작은 수를 빼면 6분의 1이고요.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자, 봅시다. 이제 1번 볼게요. 자, 1번. 다음 문제 1번. 자, 일단은 덧셈으로 다 바꾸고 순서 바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플러스 2.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이게 마이너스 빼는 수의 부호가 바뀌면서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숫자도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얘는 뭐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 맨 뒤에 이렇게 딱 예쁘게 고정되어 있죠. 2랑 3이랑 더하면 5고요. 거기서 더하기 마이너스 6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5 마이너스 6. 자, 오른쪽으로 5칸 갔다가 왼쪽으로 1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도 우리가 통분을 먼저 하고 부호까지, 통분과 부호를 바꾸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통분은 6으로 된다라는 거 눈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더 빼는 수를 부호를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 6분의 1로 바뀌면서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고요. 마찬가지 이 수를 빼고 있는데요. 이 녀석의 부호를 바꾸면서 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는 통분도 같이 해주면 6분의 3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가로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얘네들을 다 지금 현재 음수잖아요. 부호가 똑같은 수들을 다 더하고 있는 거니까 숫자끼리 다 한꺼번에 더해버립시다. 다 부호가 똑같으니까요. 자, 6분의 4 하고 6분의 1을 더하면 6분의 5고요. 거기다가 6분의 3을 더하니까 6분의 8이 되고 공통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약분까지 깔끔하게 요렇게.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가분수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3번 마찬가지. 먼저 더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뺄셈은 마이너스 1.3 얘를 빼고 있는데 빼는 수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앞에 뺄셈이 덧셈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를 빼고 있는데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앞에 뺄셈이 더하기로 바뀐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지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가 모여 있으니까요, 앞에서 차근차근 요거 두 개 먼저 하게 되면 부호가 똑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그 부호 쓰고 나서 숫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4.9 에다가 요건 아직 안 했습니다. 그대로 쓸게요. 더하기 플러스 2.4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잖아요.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를 더하는 거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먼저 뺍니다. 그럼 2.5가 남겠죠? 거기다가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도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통분도 3으로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3분의 1. 얘는 플러스니까 바꿀 필요 없죠? 플러스 괄호치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부호까지 한꺼번에.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잖아요. 플러스 1을 빼니까 빼는 수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부호 다른 거 하지 않고 결합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끼리 먼저 계산하고 얘는 내비둘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자, 플러스 요거 이제 먼저 더하게 되면 똑같은 부호를 더하는 거니까 그 부호 써주고 숫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이 2는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6이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숫자끼리 더한 수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슨 법칙이다? 뒤에 덧셈을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 무슨 법칙?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덧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덧셈은 최종적으로 부호가 다른,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니까 숫자가 큰 부분에서 숫자가 작은 걸 먼저 빼면 3분의 9가 되고 숫자가 큰 부분의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약분까지 예쁘게.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똑같은 하나의 원리를 분수일 때,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다 나눠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떤 복잡한 논리나 원리가 숨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이 단어는 공부 성적 안 나오는 친구는 그냥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친구보다 노력 안 한 거예요. 덧셈 뺄셈 못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본인 탓이에요.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는 조금 표현법이 달라요. 그쵸? 자,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가 유리수에서는 덧셈 뺄셈을 따로 하지 않고 다 덧셈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덧셈도 그냥 생략해버리자. 더하기 기호도 생략해버리자. 라고 하는 취지로 식을 줄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라도 덜 쓰고 싶은 거예요. 왜? 귀찮아서.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배우는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도 식을 길게 쓰기 귀찮아서 여러 약속들을 다 정해놓고 하나라도 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 어렵게 말하면 효율성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그럼 어떤 덧셈을 생략한 거냐면요, 앞에 부호가 없잖아요. 쟤는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라는 세 숫자를 덧셈이 이렇게 있던 거를 이 괄호 덧셈이라는 이 덧셈 기호 생략해 버리고요. 괄호를 다 지운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다 지우고 얘는 맨 앞에 플러스 4로 시작하니까 이 플러스도 지워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만 나와 있으면 더하기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계산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 방법을 공부하고 나면 다 덧셈을 생략해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괄호 쓰기 싫어요. 부호도 2번 쓰기 싫어요. 왜? 귀찮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덧셈이 생략되어 있어, 덧셈이 생략되어 있어, 덧셈이 생략되어 있어 라고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금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을 하여다. 지금 얘는 그러면 4 더하기 마이너스 10입니다. 더하기 7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플러스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4 더하기 7은 11이고요. 거기서 10을 빼는 거니까 1이 됩니다. 어때요? 엄청 빨리 되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더하기만 생략되어 있잖아요. 부호를 낀 숫자들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수를 맨 앞에 씁니다. 플러스 1.3인데 맨 앞에 나오는 플러스 생략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요. 자, 플러스끼리 먼저 더합니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네, 2.05가 됩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빼기 2.5. 자, 그럼 얘는 이제 앞에 플러스고, 지금 선생님 이거 조금 뒤에다 띄워서 써볼게요.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건데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 덧셈이 생략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의 숫자끼리 먼저 뺍니다. 그럼 2.5에서 2.0으로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네, 0.45가 남겠죠? 그 다음에 숫자가 큰 녀석의 부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원의 목표 수준은 뭐냐면 이걸 딱 보고 여기까지 암산으로 오는 게 이 단원의 목표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될 때까지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잘 되면 그 뒤에 문자식이 그나마 조금 편하고, 이게 막 지금 막 덧셈 빼는데 막 답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고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문제 풀면은 9문제는 맞아야지 아는 거지. 덧셈 뺄셈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게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면 뒤에 단어는 못해요.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데 이 단어 공부하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걱정돼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집이 없다. 그러면 더 얼마든지 달라고 하세요. 자, 일단 통분 먼저 합니다. 통분 먼저 하게 되면 통분하면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 분류까지 할게요. 먼저 통분은 분모 30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 얘부터 먼저 30으로 통분하면 30분의 분모 6배 됐죠? 그럼 얘도 6배 됩니다. 12 씁니다. 이제 요거 쓸게요. 마이너스 30분의 분모 15배 됐죠? 얘도 15배 됩니다. 15. 그 다음에 요거 씁니다. 마이너스 30분의 분모 10배 됐죠? 얘도 10배 합니다. 10. 이렇게. 자, 같은 것끼리 먼저 하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얘는 내비둡니다. 30분의 12.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생략한 거고요. 얘는 부호가 똑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똑같은 부호 쓰고 숫자끼리 더합니다. 이렇게. 여기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그럼 부호가 다른 것끼리의 덧셈이니까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먼저 뺍니다. 그럼 30분의 43이 되고요. 숫자가 큰 부분의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모두 끝을 내봤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